언어치료사 아이혜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실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단어에 대한 설명과 구분부터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몸의 뇌는 많은 양의 혈류가 공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배색, 바로 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감소하게 되면 뇌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겠지요. 뇌경색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부분에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어 그 부분의 뇌 조직이 결국 괴사, 세포의 일부가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뇌 조직이 괴사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이것을 바로 뇌경색이라 합니다. 또 뇌출혈은 뇌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짐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장시간 고혈압에 노출이 되면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과도한 흥분이나 정신적 긴장 또는 과로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면서 결국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는 비율은 뇌출혈보다 훨씬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85%가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15% 정도 발생합니다. 뇌출혈은 5, 60대에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요즘에는 18, 50세의 나이에 발생하는 젊은 뇌출혈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습관, 균형적이지 않은 식사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고혈압, 부정맥, 흡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젊은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젊은 환자들은 뇌졸중 후유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질병인 뇌졸중으로 인해 생기는 실어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어증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어증이란 신체 기능의 어려움, 말하는 사람의 의식이 혼미함과 상관없이 편안한 상태에서도 입으로 내는 소리에서 언어 기능의 장애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지난 후에 신경계의 손상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신경-언어 장애이지요. 인지능력의 결함으로 인한 언어장애인 인지의사소통 장애와는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실어증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뇌종양, 뇌수술이나 감염 등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실어증 환자의 40%가 바로 뇌졸중에서 발생합니다. 실어증은 손상된 뇌의 위치, 정도에 따라 다른 증상을 보이는데요. 환자의 그림 설명하기, 이름 대기, 듣고 이해하기, 따라 말하기, 읽기, 쓰기, 몸 연장 발성하기 등으로 실어증 선별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환자의 말하기인 유창성, 청각적 이해력인 언어 이해력, 타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따라 말하기, 이 세 가지로 실어증의 명칭을 분류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실어증의 종류는 총 8가지인데요. 전실어증,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전도 실어증, 명칭 실어증, 연결 초피질 운동 실어증, 연결 초피질 감각 실어증,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입니다.
명칭이 좀 생소하지요? 먼저 전실어증입니다. 전반 실어증이라고 불리는 실어증입니다. 실어증 환자 본인이 말하는 것이 어렵고 타인의 말을 이해, 따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청각적으로 듣는 것에도 결함을 동반하는 가장 후유증이 심한 실어증입니다. 전반 실어증은 머리를 다치는 사고나 뇌졸중 발병 초기에 40%를 차지하는 8가지의 실어증 중 후유증이 가장 심한 실어증입니다. 두 번째로 브로카 실어증입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본인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비유창성 실어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표현 언어, 즉 실어증 환자가 하는 말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의 뇌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실어증입니다. 브로카 실어증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이 짧고 전보, 구어 형태의 단어를 나열하거나 기능어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빠 어제 집에 늦게 오셨어 라는 말을 아빠 집 늦게 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언어는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복잡한 문장은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합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타인의 말을 따라하기가 힘들고 이름대기 과제도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이 실어증은 전체 실어증 환자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베르니케 실어증입니다. 전형적인 유창성 실어증으로 전체 실어증 환자들 중에서 15%,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말은 유창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언어장애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베르니케 실어증은 타인의 말을 지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타인의 어제는 친구들과 뭐 했어요? 하는 질문에 세상에 그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아주 향기로워요. 진심으로 맛있는 의자였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은 타인의 말을 따라 말하거나 이름대기 또 읽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말이나 언어를 제외한 지적 능력은 상당히 잘 보존된 편입니다. 네 번째, 전도 실어증입니다. 전도 실어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따라 말하기가 어려운 실어증입니다. 이 실어증은 전체 실어증 환자들 중 5% 정도를 유지합니다. 전도 실어증은 비교적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름대기 과제도 수행할 수 있고 자신이 하는 말에 실수가 있으면 고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실어증을 가진 사람은 가끔 말이 막히고 사고가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따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명칭 실어증입니다. 명칭 실어증을 가진 사람은 언어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특정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물의 이름 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대명사, 에둘러 말하기, 착어 등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 타인이 말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 사물, 동작을 칭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칫솔이라는 단어를 말한다면 아침에도 했는데
문지르는 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내용을 잘 못 떠올리고 숫자나 사람을, 이름을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 피로감이나 언어 사용에 불편을 많이 느끼며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명칭 실어증은 전체 실어증 환자들 중 약 25% 정도를 차지하며 모든 실어증 환자들은 조금씩 명칭 실어증을 보이고 또 실어증 증세가 회복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명칭 실어증을 거치기도 합니다. 여섯째, 연결 초피질 운동 실어증입니다. 연결 초피질 운동 실어증은 이름이 참 길지요. 이 실어증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의도적으로 언어의 산출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미한 브로카 실어증과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은 따라 말하기가 가능해서 긴 문장도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또 청각적 이해는 잘 유지되는 편이어서 구어로 가는 지시는 잘 따라할 수 있지만 이름대기, 명사 명령하기, 복잡하고 긴 문장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실어증은 전체 실어증 환자의 2에서 6%를 차지합니다. 일곱째, 연결 초피질 감각 실어증입니다. 연결 초피질 감각 실어증은 이 실어증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말을 유창한 듯 잘 구사할 수 있고 따라 말하기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편이지만 타인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어, 말로 하는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청각적 이해력이 낮아서 단어의 인식, 말소리의 변별, 이름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실어증은 전체 실어증 환자들 중 2에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입니다.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은 말 그대로 연결 초피질 운동 실어증과 연결 초피질 감각 실어증이 합쳐진 실어증입니다. 이 실어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표현 언어가 어렵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수용 언어도 어렵습니다. 본인의 말의 유창성이 떨어지고 또 청각적인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죠. 이름대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 말하기는 비교적 가능한 편입니다.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실어증으로 전체 실어증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실어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실어증은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서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분류되고 재활과 언어치료, 뇌의 가소성에 의한 회복으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실어증의 언어치료 방법은 후속편 언어치료사 아이의 뇌졸중, 실어증 언어재활치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였습니다.